국내 서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양양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개별 공시지가가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반곡도서관이 올해 개관하는 등 원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원주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양구에서 우수한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시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품질 조사료 자급 기반 마련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서핑의 중심지로 떠오른 양양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양이 도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서핑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양양 지역이 국내 서핑의 중심지로 일컬어지면서 파도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서퍼들로 북적입니다. 여름 시즌 때랑 가을까지 종종 오고요. 파도 좋은 날은 같이 모임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당일치기로도 오고 1박 2일로도 오고 종종 그러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서퍼들은 장기간 묵을 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서퍼들이 많이 찾는 죽도와 인구, 동산해변이 위치한 현남면의 경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지난 2017년 41개에서 올해 12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핑 전문샵도 3년 전 40여 곳이었지만 지금은 70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핑 명소인 양양군 현남면 해변을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정확하게 7, 8배 정도 올랐고요. 7, 8배? 네네.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이제 9년 됐으니까 지금 9년 사이에 정확하게는 한 7년 사이죠. 실제 올해 양양 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10%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현남면 10연리가 24.39%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동산리와 인구리가 각각 21.4%, 1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서핑이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본다면 일단 올림픽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양양 고속도로가 뚫려서 교통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워라밸의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여가에 중시하다 보니까 양양을 중심으로 한 서핑 문화가 많이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양양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핑의 인기는 지가 상승은 물론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는 27,800명가량, 1년 전과 비교하면 200명가량이 증가했는데 다른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내 서핑 문화의 중심지 양양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완성된 지 6년을 맞았지만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정주 환경 조성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반곡도서관이 올해 개관하는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안정적 주거 환경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50제곱미터 규모 건물에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도서관이 조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시간제 보육실과 영유아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원주에 이 같은 육아 복합 지원 시설이 조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유아를 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정서 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가운데 필수 요소로 꼽혔던 육아 편의시설이 마련된 가운데 부족했던 시민 문화 공간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재 건립공사가 한창인 원주 반곡도서관도 올해 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내 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반곡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문화 강좌실과 그림책실 등이 마련됩니다. 또 동아리실 등 자연 친화적인 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와 사회적 기업 지원시설, 문화체육센터 기능을 하는 복합혁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들 시설은 버들초등학교 인근 6천여 제곱미터에 내년 말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우체국 설립도 예정돼 필수 관공서와 편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완성된 지 6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께서는 수도권과는 좀 차이 있는 이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좀 불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21년도부터 23년까지 예상되어 있는 한 7개의 기관의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인 관심이 완성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인근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완공 6년을 맞은 원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의 속도가 붙으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92회 정례회가 2일 개회돼 17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진행하고 지난달 한 차례 계류됐던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특히 이날 1차 본회의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후반기 원구성 경쟁이 뜨거워지고 통합당의 상임위원장 자리 1개를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을 중단했던 원주 시내버스 업체 태창운수가 넉 달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합니다. 원주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태창운수 시내버스 운행이 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이 재개되는 노선은 혁신도시에서 중앙시장을 거쳐 터미널을 지나 단관택지를 잇는 순환 노선을 비롯해 학기중 통학 노선 등이며 동친운수와 대도 여객이 운행했던 노선도 정상화됩니다. 원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7시 35분쯤 속초시 대포항 동쪽 약 30km 해상에서 향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조업 중인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발견된 향고래는 길이 13m, 무게 30에서 35톤 크기로 추정되며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강릉시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향고래는 민간에 판매할 수 없어 강릉시는 이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통계로 우리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설문조사 화력뉴스 코너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광업과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타격을 입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약 50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최대 인구, 명실상부한 강원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원주. 올해 초 미분양이 크게 해소되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듯했던 부동산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원주시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시 지회의 도움을 받아 원주시 공인중개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했고 47명이 응답해왔습니다. 설문 항목은 모두 5개. 먼저 원주시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부동산의 특성상 지금이 바닥 단계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이 바닥 상태라고 본다는 응답은 17%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로는 거래 수준이나 건물 공실률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 거래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 매매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반면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14.9%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의 부동산 현황을 보면은 답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상승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가격이 다운된 급매물만 찾고 있는 상황이라 뭐 분양권 제외하고 일반 기존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주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전체의 72.3%가 코로나 여파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와 응답 없음 4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90% 이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실감한 셈입니다. 비대면보다 대면 접촉이 많은 상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대면을 하기가 싫어하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실거래량 감소가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집값 하락이 34%, 외지 투자 위축이 19.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심리적인 요인일 뿐 원주시 부동산에 통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부동산 영향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은 측량 건수도 크게 2019년도에 비해서 줄은 사항도 없고 부동산 거래 현황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원주에서만큼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일반 경기보다 늦게 갑니다. 일반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2년 이내가 29.8%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27.7%, 그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25.5%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답변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당장은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깔려있는 공급 물량이랑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당분간 1, 2년 내에 반등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1년간 아파트 값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상승할 것이다의 응답자의 42.6%, 유지될 것이다의 31.9%가 투표했습니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17%였습니다. 중개사들은 수도권 대비 원주가 저평가되어 있어 오를 것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안정세에 들어가 있고 미분양이 많이 해소된 상황이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공급 과잉,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원주시 부동산의 또 다른 특징은 미분양입니다. 지난해 3,000세대가 넘었던 원주시 미분양은 지난달 기준으로 3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결코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해소된 원인이 수도권 쪽에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이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외지인들이. 분양권 투자는 전매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입주 때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피가 붙어가는 분양권 전매만 하는 거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그 가격에 오름이 있다면 입주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원주시 부동산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주시 부동산이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우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초나 짚처럼 섬유질이 많은 조사료 공급과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도내 재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던 조사료를 양구에서 처음 시범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생산비까지 크게 줄어 축산농가의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의 한 농가에서 사료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푸른 풀이 언뜻 보면 잡초 같지만 소가 가장 좋아하는 조사류 중 하나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입니다. 추위에 약해 도내에서는 생산이 어려웠는데 최근 양구에서 시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이 단연간 노력 끝에 추위에 강한 품종을 생산해낸 겁니다. 이번에 시범 재배한 품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추위에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 그리고 당분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가 먹었을 때는 살찌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젖소가 먹었을 때는 산유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신품종을 생산해 축산 농가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가을에 논에 파종하고 이듬해 봄 수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우와 젖소에 먹인 결과 체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 효과도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도 아시다시피 볏짚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제 생산하는 게 볏짚이 없으니까 라이그라스도 재배를 해서 먹이는데 그 소에 대해서는 그 윤기도 나고 소가 기후성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이렇게 해서 생산해서 먹일 수 있으면 고급용 생산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은 강원도 전역으로 생산을 확대해 자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탈리안 라인그라스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사료비의 절감과 강원도 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부실정화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부실정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옛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문제점에 대한 시 입장을 명백한 부실정화라고 밝히고 국방부의 토양오염 재조사와 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토지 소유주인 춘천시가 오염 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구성권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춘천시는 전했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자체 예산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 이달 안에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방부 항의 방문과 주한 미군 기지가 있었던 다른 지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을 오는 15일 오전 6시까지 휴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 연장은 최근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에 들어간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 5월 8일부터 방역 점검 차원에서 카지노 회원 영업장의 사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이원 리조트는 현재 하이원 골프장과 팰리스 호텔, 콘도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영업지를 둔 소상공인입니다. 영월군은 이들에게 사업장 증개축 수선과 장비 비품 교체 등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로 인해 선선했지만 수요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은 28도 선까지 오르며 덥겠지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커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